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녁구름 헤라만 햇색. 나의 거실 겸 서재 동쪽 벽에는 발코니로 통하는 좁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5월부터 9월이 꽤 깊을 때까지 열려있고 그 앞에는 한 걸음 너비에 반 걸음 깊이인 아주 자그마한 석재 발코니가 매달려 있다. 이 발코니는 나의 소유다. 이 발코니 때문에 나는 몇 년 전 여기에 눌러앉기로 작정했고 또 이 발코니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늘 어떤 감사의 마음 같은 것을 느끼며 다시 여기 나의 대생 집으로 향하곤 했다. 집을 아름답게 하고 사는 것, 그리고 창에서 보면 빼어나게 아름다운 멀리 트인 전망을 가지는 것은 일찍이 나의 자랑이자 재주였다. 그렇지만 전에 내가 즐겼던 어떤 전망도 이만큼 아름답지는 않았다. 그 대신 벽에서는 햇가루가 군데군데 떨어지고 벽에 걸린 명단이 너덜너덜하더라도 여러가지 안락한 시설이었더라도 이 전망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 발코니 앞에는 해묵은 남국의 가수원이 산기슭을 따라 가파르게 내리 뻗어 있다. 무덤지가 두터운 부채 모양인 종려, 동백, 석감, 미모사, 박태기나무하며 완전히 참 등굴로 덮여버린 수목들이 늘어서 있고 장미 등굴을 올린 좁은 테라스도 몇 개 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이 잠에 취한 듯한 해묵은 과수원이다. 또 내려다보면 그 꼭대기가 보이는 밤나무 숲이 우거진 몇 개의 조용한 계곡골짜 작은 계곡도 그렇다. 밤나무 숲 우둥지에서 밤낮으로 나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처량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건너온다. 이 숲은 세상으로부터 집들과 사람들 및 소음과 먼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만큼 나는 세상을 아주 던진 것은 아니고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도 그런대로 그럭저럭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하나 우리 마을로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어 그 위에 매일 다니는 우편 자동차가 없어도 좋을 편지나 안 와도 좋을 방문객을 여기로 실어다 준다. 그 중에는 물론 가끔씩 반가운 편지나 반가운 손님도 있지만 현관문을 잠가두는 시간에는 세상 어떠한 부름도 나에게 와 닿지 못한다. 그것은 오후 몇 시간인데 대개는 저녁 시간까지 연장된다. 그럴 때면 대문은 잠겨있고 초인종은 없다. 그러니 내가 정원의 테라스를 발 아래 두고 나의 난쟁이 발코니에 앉아있을 때 나를 방해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럴 때 나는 정원과 숲의 계곡 저 너머의 구세주의 모습이 그리고 그 뒤에 자비의 성무성이 서있는 것을 본다. 블레자의 길게 뻗친 반짝이는 지류와 코모호 저편 그리고 이른 봄 늦게까지도 정수리에 눈을 이고 있는 높은 산들을 바라본다. 가끔씩 저녁에 그렇게 앉아서 저 건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고지에서 떠다니고 있는 저녁 구름을 건너다보고 있을 때 나는 만족을 느낀다. 나는 저 밑에 내려다보이는 세상을 보며 생각한다. 누가 내게서 너를 훔쳐가도 좋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고 세상에 잘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세상도 나의 혐오에 충분히 응수하고 안갚음을 하였다. 여태 살아있으니 세상과 싸우면서도 견디어 온 셈이다. 또 성공을 거두는 공장 주인이나 권투선수 혹은 영화 배우는 못됐지만 12살 때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시인이 되었고 여러가지 배우는 중에도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바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주의 깊게 자기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게 많은데 그것은 성공을 거두려는 사람들 세상의 총화들은 알지 못하는 무엇이라는 것도 배웠다. 관망한다는 것은 탁월한 재간이다.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이 치유력이 있는 가끔씩 유쾌한 재주이다. 나는 이런 재주를 저녁 구름에서 배웠다. 저녁 나의 시간에 이렇게 작은 발코니에 앉아있을 때면 언제나 구름과 함께 있다. 넙죽이 올라앉은 새 둥지 같은 나의 집은 구름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천시 그리고 이 지방 특유의 거칠고 사나운 악천 후에는 구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발코니에 격자 난간에 걸리고 신발 속까지 기어들어온다.
저 바깥에서는 구름들이 몸부림치며 번개가 칠 때까지 소스라쳐 환하게 밝아지는 흠뻑 젖은 푸른 산골짜기로 달리다가 차가운 검은 호수 속으로 내닫다가 빨려들듯이 창백한 하늘의 높이로 치솟곤 한다. 옛날 젊었을 때 나는 구름에 대해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녔었다. 늙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는 구름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전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구름은 아이들이다.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는 사람은 부모뿐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해도 아이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그들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만큼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가 벌써 다시 어린아이로 되어가느라고 바쁜 판인 노인들인 것이다. 열정이란 멋진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젊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 보다 잘 맞는 것은 유머요 웃음이다. 스스로가 뜻없는 저녁구름의 유의 같은 존재인 것처럼 범사를 심상하게 받아들이는 일, 세상을 비로 변형시키는 일, 사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 제격인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붓을 든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장마가 막 그쳐 습기가 남아있으면서도 맑고 화창했던 어제 저녁에는 구름이 정말 굉장했다. 방금까지도 긴청을 이루어 하늘에 가로놓여 있던 구름이 덩어리가 되어 낮게 들이오는가 하면 그것은 바람에 날려 천천히 돌돌 말리더니 모두가 한데 꼬여 점차 혼자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아병기 롤러의 형상이 되어갔다. 방금 그렇더니 또 금세 온 하늘이 리본과 쿠션의 조직에다가 천천히 꿈틀거리며 서서히 몸체와 도가 풀어나는 거대한 뱀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더니 지금 채 1분도 못 되게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하늘은 그대로 비어있어 성광처럼 싸늘하고 맑기만 했다. 그리고 구름은 모조리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길을 못 펴고 지평선에 꾹 눌려있다. 위쪽은 흰빛과 황금빛이고 배는 새파란데 길게 걸려있어 흡사 비행선 같기도 하고 고래 같기도 한 형상이 되어서 모두 입체적으로 단단하게 뭉친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장밋빛과 황금빛이 보석 같은 산봉우리를 떠나자 대지는 모두 그 빛을 잃고 하늘에만 아직 날빛이 남아 잠시 빛나고 있었다. 구름배들은 선바람이 부는데도 겉으로 봐서는 꼼짝하지 않고 은거주천 산등성이 바로 위에 정박해 있어 차가워져 가는 그들의 색깔에 아직은 빨강과 구릿빛 갈색이 조금 섞여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들을 놓치지 말고 잘 보고 있어야 한다. 구름들이 딱딱하고 굼떠서 미동도 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동안에도 실은 그들의 형태가 줄곧 안에서 혹은 속에서 이리저리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은 겉으로는 독실한 척 하지만 일과가 끝나고 나서는 하는 장난짓거리는 다 했던 것이다. 마치 학교 단에 붙어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 선생님께서 미처 돌아보실 겨를도 없이 달아나버려 보이지는 않고 담장 너머에서 억자한 웃음소리만 어지럽게 들려오는 그런 소년들처럼. 그런데 그 사이 길다란 구름들 중 하나가 다른 구름 위로 헤엄쳐 올라가 녹색 하늘 속에서 저 혼자 장밋빛으로 떠돌다가 갑자기 송두리째 맑은 붉은색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아주 예쁜 고기 모양이 되었다. 빛을 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붕어가 푸르스름한 작은 지느러미로 헤엄쳐가고 있었다. 웃으며 더없이 즐거워하며 죽음을 향하여 빛이 마지막으로 쓰러져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의 금붕어는 더 살아있을 시간이 없어져 버렸다. 벌써 꼬리 쪽에서는 점점 갈색이 짙어져 무거워오고 배 쪽은 더 파래지고 벌써 그 빨간색과 황금빛은 덩어리 맨 위 가장자리에서만 불타고 있었다. 그때 금붕어는 번개같이 꼬리를 옹그러뜨리고 머리를 부풀려 아주 동그랗게 되어버렸다. 그러더니 빛이 쓰러지고 마지막 황금빛도 잃어버리게 되는 동안 금붕어는 돌돌
뭉쳐 공만해지더니 그 공에서 마치 혼을 다 뿜어내어 놓으려는 듯이 잿빛 구름의 베일 두 가닥을 뿜어내었다. 뿜어내고 또 뿜어내다가 흩날리면서 점점 열거져가는 베일 속에 풀려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직 그렇게 재미있는 종류의 자살을 본 적이 없었다. 이 금붕어 녀석은 덩어리로 뭉쳐지자 그 자신의 혼을, 그 자신의 실체를 저 혼자의 힘으로서 입으로 아가미로 숨구멍으로 뿜어내었고 저 자신도 비실체 속으로 뿜어내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일찍이 내가 저 아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를 체험했었고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것도 함께 많이 왔었다. 그러나 방금 물고기의 처신에서 본 그토록 의연한 무엇, 그토록 악의 장난기가 뒤섞인 무엇인가를 어느 사람이나 민족의회 같은 데서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일찍이 내 자신을 진지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절 저 바깥 세상에서 본 것도 적지는 않았다. 금붕어는 떠났다. 그리고 오늘 분의 나의 기쁨도 사라졌다. 안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나는 또 한 시간을 나의 금붕어와 함께 헤엄치고만 싶었다. 끝.